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는데요. 예.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안 좋고, 그렇습니까. 가끔 콜록콜록이 들어가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자, 오늘 주제가 뭔가요? 미스터 정희님? 사실은 이제 터키 지진과 시리아 내전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음모론적인 성격인데, 적용은 터키 인공지진인가. 터키 시리아 내전과 터키 인공지진 가능성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왕 이 말 나온 김에 터키가 시리아 내전의 진실, 예, 그리고 이제 이 터키 지진이 인공지진을 의심하는 이유,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이유 같은 거 좀 따져볼까 합니다. 예. 핵심은 이제 시리아 내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금. 예. 내전이지 우크라이나 예. 전쟁하고도. 예, 그래서 관련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풍마사님 생각에는 터키 지진의 인공적이고 아닌 걸 떠나서 터키 지진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이제 많은 좀 지식이 있으시던데 지진 일단은 관련해가지고. 과학자로서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에 나온 터키 시리아 지진이에요. 자꾸 투르키에 그러니까 투르키에만 지금 그 강하게 반영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번 지진이 투르키의 남부와 시리아 북부 사이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국경지대죠 거의.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두 개 단층이 순차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지진이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먼저 이제 따지고 보면 수직 방향, 약간 옆으로 기울어지긴 했는데 네. 수직 방향의 지층이 먼저 뻥 하고 깨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그 북쪽에 있던 가로 방향에 있던 지진 그 단층이 다시 뻥 하고 깨지는데 그 시간이 불과 6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진이 나서 여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진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좀 안심하고 있는데 6시간 있다가 처음과 같은 규모의 엄청난 지진이 두 번째로 일어나니까 대책 없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지진으로 집안이 약해지고 건물이 약해져 있다가 두 번째 지진에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그래서 사망자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한번 지나갔고 예. 수습하려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지진은 또 한 가지 새벽에 일어났고요. 예. 그 다음 6시간 뒤에. 그러니까 아침이고 또 한참 예. 복구 중일 때 일어나요. 예, 정오쯤에 다시 구조 작업 중일 때. 한 번 더 일어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대참사가 일어나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지진이 일어났고요. 예. 이 동시에 이제 시리아 북부 때문에 예. 시리아 북부엔 잘 아다시피 시리아 북부에 원래 과거 정규군이었던 아사드 네, 정부군이요. 네, 예. 거기가 있었다가 예. 그러다가 이번에 지진으로 뭐 거기에 예. 있던 많은 군사시설 같은 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벙커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인공 지진으로 생각하는 그 음모론자 입장에서는 예. 소재가 아주 딱 좋은 거죠. 그렇죠. 미국이 일으키고 이거 일타 쌍피를 노린 게 아닌가 미국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사실 얘기하자면 왜 인공지진이라고 의심을 받느냐. 예. 일단 과학적으로 또 너무 이례적인 지진이고 뭐 그거는 근데 이제 과학적 지식은 제가 좀 부족하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연달아 단층 두 개가 동시에 깨지는 보통 단층 하나가 깨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특히 왜 일반적이냐면 그 원래 지진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층에 이 지각 엄청난 힘이 압력이 압력이 축적되다가 깨지는 건데 그것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결합 부분에서 깨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깨졌으니까 힘이 소모됐으니까 더 이상 깨질 일이 없는데 옆에 건 또 왜 깨졌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주 우연치 않게 동시에 이게 지금 우연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래서 착각하는데 예. 두 개의 지층이 그러니까 단층이 동시에 응력을 받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땅 깨지면서 다음 게 또 땅 깨지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지형이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사실 이게 오늘도 이게 좀 이례적이냐면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후쿠시마 지진이란다. 하여튼
북한 백두산이 네. 지금 분화된다는 네. 얘기가 지금 몇 년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분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동일본 대진지라든지 경주 대진이라든지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백두산 분화가 자꾸 힘이 분산되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설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힘이 한쪽으로 빠지면 나머지는 힘이 악화되는 게 상식인데 동시에 이렇게 힘을 받았다. 이게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이거는 이제 차차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전략적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시기적절하게 이번에 지진이 터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구 언론의 그 하르텍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네. 왜 이 시리아 터키 지진이 왜 이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중요한가? 어머니 미국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다, 땅 욕심 때문이다, 푸틴에라고 하지만 이 미국의 삽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누구나 알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달러 기축 통화에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물론 이제 완전히 중국 위안화로 넘어가진 않았지만 왜냐면 아직도 뭐 썩어도 중치고 뭐 부자도 3대 망해도 3대 간다고. 어쨌든 지금 달러 패권을 도전을 받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무기를 쏟아붓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러시아 지금 이 다 서구 언론에서 이제 숨기고 있지만 사실 이미 서구 언론도 이제 건출 수 없는 수준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개박살 나고 있고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고 둘고 더 심각한 거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 보상금이나 식량, 무기, 월급 제대로 하나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군대가 지금 반란 직전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미스터 정의님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아니 물론 아는 사람도 아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이것 때문에 망할 것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악플도 관심이지만 무플보다 악플이 낫지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사실 그 전에 이미 개방신을 한번 당한 적 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바로 아프간 철수 그쵸. 솔직히 패주죠 그냥. 그 아프간에서 도망칠 때 진짜 도망쳐 나올 때 얘네들이 그 직전까지 뭐라고 혼자는 물론은 나지만 베트남처럼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베트남보다 더 추잡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베트남은 아니 왜냐면 미국이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나토군을 그러니까 서방 연합군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걔들 다 놔두고 도주는 거예요. 독일이고 프랑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자기들 도망가가지고 그리고 막 그 비행기를 뜰리우는데 아프간 그 미군 협조자들이 우리 실제로 지금도 계속 처형당하고 있어요. 몇만 명이 지금 죽었는지 계산도 잘 안 돼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 미군 떠나면 자기 죽는다고 제발 데려가달라고 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거의 공항에 활주로에 두루눕다시피 하다가 깔려 죽은 사람, 바퀴에 매달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완전히 이런 개망신이 없는 거예요. 일본 경우에도 뭐 비행기 자국에 대피한다고 보냈는데 한 명 데려갔고 심지어 미국인 중에도 거의 1000명 정도 놔두고 도주했었나? 그래도 탈레반이 국제관계 생각해서 그냥 다 풀어줬기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람보 영화를 12편 찍은 라버트 내용이 그거잖아요. 포로 구출하는 거. 람보 영화 12편 찍은 양의 분량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던 상황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최근에 터키에서 폭탄 테러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미국 쪽에서 이거 테러범이 한 거다. 참 불쌍하다. 우린 테러범 싫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잡아놓고 보니까 아니 잡아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굉장히 빨리 잡은 거예요. 터키가 이 테러범들을 그리고 딱 발표하는 게 미군에서 훈련받았다. 미군 앞제비다. 얘네들 미군이 훈련시킨 미군 앞제비 쿠르드족 테러리스트다. 그럼 누가 이 테러의 배우냐? 미국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아예 대놓고 그랬으니까 미국 조문을 안 받겠다. 그리고 막 온갖 그 외교적으로 항의를 엄청나게 했죠. 참고로 왜 그러면은 이 폭탄 테러 했냐? 어떻게든 터키 경제를 어렵게 해서 에르도안을 실격시키려고 관광 사업을 파괴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터키가 그래도 바보가 아니라 얘네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터키가 사실 엄밀하면 유럽 최강 군사국 대국이에요. 핵무기가 없다 뿐이지 재래식 전력으로는 사실상 최강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터키가 상대적 인권이 약하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라서 또 싸움도 엄청 잘해요. 이 6.25 때 터키 애들 백병전 관련 일화는 아주 전설. 그렇죠. 예, 뭐 100배의 적을 몰살시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당시 중국군이 무기가 부족해서 암열에만 무기를 줬는데 아니 암열이 박병전을 하니까 암열이 그냥 전멸을 하면서 무기가 없는 뒷열로 이 적의 군대가 쇄도하면서 그냥 다 갈아버렸다고 막 이런 뭐 설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데 애들이 얘들이 이번 테러 사건 때문에 개빡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떻게 혼내주겠냐고 하냐면 시리아로 우리가 진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로 진군하는데 지금 아사드하고 아사드에 대항하는 IS라든지 뭐 자유시리아니 뭐니 이런 애인데 아사드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아사드랑 손을 잡고 아사드 반대팔 다 갈아오르겠다. 자기들이 거의 10개 넘는 사단을 동원해서 근데 아까 러시아 터키가 아까 군사 강국이고 특히 터키가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K9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배치해놨어요. 얘네들이 또 이걸로 엄청난 정권을 또 올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 터키 정규군이 엄청나게 실적금 그동안 이 쿠르드 반군이랑 싸우라고 실적금 많은 애들이 그냥 쇄도에서 한 방에 다 터키를 정리하고 시리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미 계획이 다 지금 진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적절하게 지진이 나면서 와야 됐다. 와야 된 것도 와야 된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 영상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도로가 무슨 떡볶이 자르듯이 떡을 떡볶이 떡 자르듯이 다 뭐 10m 단위로 5m 단위로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뭐 계곡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 도로를 복구하려면 하여튼 전체 복구 비용이 뭐 200조인가 1000조인가 100조인가 그냥 일반 올리브 농장이었다가 이게 40m짜리 계곡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복구를 해요? 거기 다리를 놔야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40m를 어떻게 자동차로 내려가서 도로 올라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군사작전은 고사하고 지금 통행도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아예 거기 봉쇄돼버렸다고. 도로가 끊겨버렸다고. 일단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 저는 과학자니까 인공지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게 인공지진을 어떻게 일으키냐. 기본적으로 그 엄청난 에너지를 사람이 어떻게 컨트롤하냐. 핵무기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카오스 이론에 따른 나비 효과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들어봤습니다. 바로 지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몇 년 전서부터 지층에다가 천천히 마이크로파 같은 걸 쏴서 지층을 갖다가 계속 교란시킵니다. 그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응집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눌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기 둥글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응집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응집력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는 사실은 그 지형 조건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주 미묘하게만 조정을 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마이크로파라는 게 뭡니까?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거잖아요. 왜 지진이 대부분 일어나냐면 물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하수가 뭐 이동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석유 같은 것도 석유를 많이 뽑았으면 비공동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차거나 그랬다가 그 일시에 빠지면 지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산사댐도 그렇죠. 그 대표적인 거기에 지진 발생 지역인데 사천성 대지진이 일어났던 이유가 그 샨샤댐이라는 엄청난 댐을 짓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두니까 그 엄청난 무게가 지반을 눌렀고 그 지반이 그 응축 아까 지형 응축을 가져왔고 그게 이제 결국 사천성 대지진으로 이어지죠.
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마이크로파를 쏘면 전자레인지 효과가 나잖아요. 예. 다른 데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내부가 달궈진다. 지하수층이 네. 엄청나게 예, 증기로 변하면서 엄청난 압력이 생긴다 거기. 네, 그쵸. 오.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신도가 깊을수록, 더 깊은 곳에 있는 지하수를 데울수록 효과는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하에 있는 물층을 가열을 해가지고 다 기체로 바꿨어. 그럼 기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주변으로 퍼지면서 주변에 있는 물을 끓이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지열이 합쳐져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디서 들은 소리냐면은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이거는 기상 조작인지 지진 발생인지는 약간 헷갈리는데 네. 사실은 옛날에 호주에 있던 엄청 하프 그 네. 시설이 보면 엄청나게 무슨 안테나 같은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뭔지를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인터넷에서 설명했는데 그 하프에서 이 성취권인가 거기다가 엄청난 이 마이크로파를 때려버린다고 합니다, 한 번에. 네. 근데 이 지구는 재미나게도 보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네. 마이크를 때리는 순간 성취권이 볼록. 볼록하고 이 우주 바깥쪽으로 볼록하고 거품처럼 딱 확장됐다가 복원력이 한 번에 그 힘을 안쪽으로 원성시키면서 그 힘을 반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지상을 때려버리면서 그게 지진인가 기상이변으로 이어진다. 뭐 그런 주장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나 예. 무슨 얘기냐면 거대 태풍 같은 거 오는 거 막으려고 만들었다. 그러면 거대 태풍을 막으려면은 거대 태풍을 막을 만한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죠. 반대로 태풍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무기가 이제 내가 들면 방어 무기지만 상대방이 들면 공격 무기인 거랑 같은 원리죠. 그렇죠. 사실 패트리어트나 스쿼드 미사일이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목표만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목표를 저어떠 찰 뿐이지 사실 똑같은 미사일이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게 일단은 인공 지진은 첫째 가능성은 충분하고 둘째 관련된 실험은 계속 이루어졌었죠.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그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지구 온난화서부터 오만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예. 기후 문제를. 예.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릭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구태여 풀자면 지구학, 지구 환경공학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뭔지 대충 알겠네요. 네,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같은 거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연구 기초이지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강구하는 게 바로 나비 효과 같은 카오스 효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어차피 자전을 하고 태양을 받고 전자기파를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주면 그게 이제 스스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원 형태로 해서 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오스톤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사실 관련해서 어떤 설이 있냐면 아직도 이 지구과학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한다면 바로 그게 퉁구스카 대폭발이거든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퉁구스카 대폭발도 사실 이 지구공학 있잖아요. 네. 이 지구공학의 실패로 그러니까 실험 실패로 만들어진 대참사였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관련해서 한번 시간 나면 네, 테슬라. 테슬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면은 어느 정도 설명했다면 이제 정치적인 면을 이게 일단은 첫째 이게 어떤 사람이랑 얘기도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이 지진 자체가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가 존망에까지 연결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터졌는데 이게 우연히 이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냐. 사실 거의 하나씩 빵에 가까워요. 딱 이 시점에, 딱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강도로. 어떻게 보면, 물론 좀 오버한 걸 수도 있지만. 참고로 왜 이 지금 터키 시리아 지진이 왜 미국 패권을 좌우지우지하냐. 그걸 좀 더 설명한다고 갔다 합니다. 핵심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힘이 의심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미국 무기, 서방 무기를 지원해도 속도없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패배하면은 단순히 지역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이게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실수한 게 뭡니까? 네. 바로 그 러시아 그 결제 시스템, 러시아 결제를 지들이 봉쇄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스와프를 예. 막았죠. 통화 스와프. 예, 이걸 결제 시스템을 이게 뭐라고 결제 스위프트라고 하죠. 스위프트를 막아보니까 네.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그 우리 보고 아니 우리가 외환보유가 없냐고 몇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거 아예 쓰지 못하게 했다고 마음대로 우리는 루블 쓸게. 루블 쓸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강제 국제 통화가 됐죠. 국제가 된 거예요. 문제는 왜야 루블을 왜 받아? 달러도 안 되고 루블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당장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서구 유럽이.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울먹여자식이 루블인데 루블이 또 국제 통화 아니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 위안으로 받아줄까 해서 위안화로 하고 그런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달러 이 국제 결제 기축 통화에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흠을 냈어요 이미.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개박살이 나고 러시아가 대소를 거둔다, 이 잘못하면 진짜 최악의 상. 물론 이제 이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그래서 국제 혼란 때문에 안 할 거지만 최악의 상에선 달러가 퇴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패권을 이건 전쟁으로 자기도 모르게 뭐 어리석게도 비화시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판질 수 있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시리아 내전이 종결일 수 있다 이거. 왜냐면 시리아에 지금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놈들이 예,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이 시리아 석유라든지 이런 거를 몰래 쓰다가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예. 그리고 사실 관련해서 전에 그 누구더라? 슐레이만인가? 아니 그 뭐더라? 이란의 그 유명한 군사 사령관을 혁명수비의 사령관인가를 암살했는데 그 진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군이 주도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 숨기고 있지. 왜 많이 죽었냐면 그때부터 그 시리아 내전 관련해서 이란 드론을 여기서 실전에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켜서 미군 한번 쏴보자 했는데 쐈는데 죽었네. 이렇게 죽은 사람이 100명 단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서 축적된 기술로 이번에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날렸지 않습니까? 아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북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고 전력을 다 파괴해버려가지고. 자, 문제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래 버틴 건 이번에 미국 국민이 바이든한테 분노의 치를 떨었다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 사건 자체 때문에 이 미국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만 이 사건 자체에 분노를 느낀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하이오 중가에서 미국 역사상 사상 최악의 환경 재난이 닥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물 열차가 전복이 됐는데 안에 있던 유독 물질이 죄다 화재가 나면서 전복이 되는 바람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하여튼 100톤인가 1000톤인가 유독 물질이 그냥 다 화재로 다 타버린 겁니다. 하늘로 다 치솟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토양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온갖 더러운 거짓 뉴스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방식대로 이번도 지금 이거 지금 은폐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피도 안 시키고 심지어는 재난지원금 신청도 거부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이 어떤 참사가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낙농 중심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계란값도 지금 조류국가 전에 비싸지는데 거기에 계란 값에 완전히 치명타를 가할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총체적 어떤 사람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체르노빌급 재앙이라는 거예요. 체르노빌급. 근데 보면은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물론 방사능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독한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플라스틱 그 원료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새 가지고 땅을 오염시키면 그나마 오염증을 살펴하지. 그 유튜브 동영상 봤는데 하늘에 무슨 소나기 내리듯이 먹고는 있겠는데 다 그게 불탄 유독가스 칭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시 비로 다 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그 지역 전체가 어떻게 지금 망가졌는지
뭐 이 조사도 좀 거부하고 있고 그 상황에 좀 우크라이나 간 거예요. 왜 갔겠냐 이거죠. 여론을 돌리려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무너질 상황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그 위안이라든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급한 대로 거기 일단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시리아 지금 이 아까 말했던 터키 시리아 지진이 문제냐?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터키가 시리아로 진군해가지고 아사드 반대파를 싹 갈아 엎어버린다 진짜. 터키 군사력이 충분해요. 아 그리고 터키가 뭐가 없습니까? 드론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 악명 높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내전을 종식한 게 터키 군도 아니고 터키가 제공한 드론으로 그냥 다 개박살을 내놨거든요. 관련해서는 드론 전쟁이라는 네, 맞습니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하물며 그 드론은 플러스 거기다가 터키 정국은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냥 가면은 그냥 끝장난다. 그리고 끝장나면 그 뭐하러 그 다음에 뭐가 나냐? 거기 주동은 미군이 당장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미 잘못하면 못 살았다 이거예요. 만약에 근데 아까 불과 몇 년 전에 아프간에서 그 추태를 보이는데 이번에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미군이 도망 나오고 막 헬기 타고 그 베트남 철수하듯이 그거 하는 거 또 보여줘봐요. 우크라이나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만약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보면은 무슨 희망을 갖겠냐 이거예요. 그냥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그냥 끝장나고 아까 말한 최악의 상황, 달러 패권이 완전히 국제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상황도 꿈은 아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 그래서 절대절명에 몰렸던 미국이 갑자기 이 지진 한 방에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기사회생. 네, 진짜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이번에 완전히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왜 특히 플러스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심각한 문제냐? 지금 이란이랑 사이가 안 좋고 이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란도 시합하고 시리아도 시합하 아사드 조건 시합한 건 아시죠? 네. 만약에 터키가 가서 다 쓸어버리고 시리아가 완전 평정돼 버리면 시리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천국이 도래할 수 있다. 천국이라고 표현해주면 그렇지만 이란 시리아 연대를 해가지고 아니 이미 지금 수많은 주변 국가들 보면은 많이 반미로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시아파 벨트가 생성된다. 플러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또 재앙이 있냐? 지금 사우디가 수립하지만 안 좋잖아요. 사우디 맹주. 그렇죠. 사우디 이란의 대타협, 대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수리파, 시아파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그러니까 대연합이 이루어질 수도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완전히 미군이 사실상 완전히 축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중동 자체가 완전히 진짜 중동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디가 위협했을까? 유럽, 중앙아시아, 심지어는 인도, 호주, 반미 세력으로 똘똘 뭉친 중동을 중에서 미국 패권 자체가 근본적인 그냥 사실상 그러면 붕괴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번에 아까 말했던 터키 시리아 지진 때문에 이 문제가 한 방에 일단 해결된 거예요. 최소한 시간은 벌었다 이거. 그래서 너무 군사 전략적으로 너무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어떻게 좀 있으면 지금 내일 터키군이 진군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진군할 수도 있고 진짜 좀 있으면 진군한다. 얘네들이 이 열이 엄청 받아가지고 터키 테러 때문에 가만 안 뒀다고 해서 결국 목표는 미군 축출이죠. 시리아 내. 근데 이번 언론에서 미국 패권이 기사회생을 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왜 이렇게까지 우연하게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좀 하게 된다. 사실 매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핵심은 이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시리아 내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달은 가운데 이제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입을 열어야 된다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이 미국 현재 음모론은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 걱정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리아 내전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미국의 몰락을 가져온 전쟁이다 애초에. 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그나마 신뢰같이 붙었거든 미국의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다. 애초에 모든 참상의 시작이 시리아 내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별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기회에 한번 시리아 내전 한번 다시 한번 시리아 내전을 제대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예. 일단 푸구아 선생님 그 알기로는 시리아 대전은 대략적으로는 어떤 전쟁이죠? 아사드 정권 맞죠? 예, 아사드 예, 정권이다. 예. 시리아 아사드 정권 맞습니다. 아사드 정권이 이제 독재다 아니다 얘기 많아요. 네. 민주주의적 독재라 오만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아사드 정권이 친미는 아니니까 미국에서 갈아엎자 아사드 해가지고 작전을 벌였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제 소수민족 특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쿠르드를 포함한 예. 얘네들이 이제 아사드 정권을 반대한다는 식의 어떤 그 시위가 무장투쟁 형태로 변질이 됐고 이 중에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장군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내전으로까지 확전이 되게 된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지 언론에 그 따르면 그 현지 분위기는 사실은 아사드는 저기가 아니다. 그 독재자가 아니다. 혹은 아사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여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것 자체가 이 지금 그 상황을 어느 하나가 딱 주도해서 얘는 나쁘네, 얘는 좋으네 이렇게 갈라졌으면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딱 지원하면 되잖아요. 예. 좋은 애 쪽으로.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정리를 한다면 일단 서구 열강 저는 사람들 국제사라고 하죠. 저는 서구 열강이라는 표현을 더 좋습니다. 네. 특정 지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어떤 과거 제국주의적 망령이 살아있는 그런 식의 언론 평양적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서구 열강의 현대 주장은 이거예요.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뭐더라? 아랍의 봄. 네. 그 시절에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요구가 있었는데 네. 아사드 정권에서 무차별적인 발포와 탄압, 학살을 자행해서 분노한 민주 시민들이 군기택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네. 민주시민 혁명을 일으켰다. 근데 아사드 정권은 이제 그 민주혁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아사드 나쁜 놈 독재자 쓰레기 뭐 없어져야 돼. 예? 근데 이상한 이놈 빨리 안 없어지네. 그러다가 이거 아사드가 나쁜 놈이다 보니까 이 혼란 때문에 IS라는 테러 조직까지 나타나서 지금 나라가 혼란해졌네. 예? 이게 대략 지금 서구 열강의 이 뉴스 전체적인 네거티브예요. 근데 특히 이 사람들이 이 서구 열강이 비판하는 게 러시아 너희들만 해서 아사드 보내주는데 자꾸 아사드한테 군대도 보내주고 무기도 지원해서 아사드를 연명해주고 있는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서구 열강 현재 이런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시리아 내전의 이 서구 열강의 이 민주주의 문의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금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악명 높은 90년대에 벌어졌던 최악의 내전이 뭐냐면 유고 내전이잖아요. 예. 제가 말도 못하는 대학살과 참상이 벌어졌는데 이 유고 내전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다가 예. 유고랑 슬라비아가 갈라지면서 예. 이제 뭐 유고 내전으로 이어졌죠. 예. 그 정확히 말하면요. 세르비아가 세르비아. 유고슬라비아라는 그러니까 아마 슬라비아가 슬라브 민족의 맞아요. 헷갈리나 하여튼 그쪽이고 핵심은 이제 세르비아가 저 러시아계 슬라브 쪽이고 사실 다 슬라브인데 크로아티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마케도니아, 하여튼 그 종교고 지역별로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애초에 제가 애초에 어쩌다가 그 유고 내전이 터졌냐? 사실 간단한 게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에 시리아 이 세르비아 쉽게 말해서 러시아계가 제일 많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전까지 티토라는, 그러니까 이거 참 이러면 국가보안법에 걸릴지 모르지만 김일성이 없어서 이 참상이 벌어진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까지는 김일성급의 그 추악한 놈은 아니지만 강력한 공산주의를 표방한 티토라는 독재자가 나라를 집권해서 내전이고 나버리고 이 사람 감시 속에 독재를 숨기며 살았는데 이 티토가 죽고 나서 세르비아가 그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냐면 그 당시 그 개혁개방이 열기를 해가지고 선거로 뽑은 거예요. 네. 근데 선거로 뽑으면은 걔네들이 누굴 뽑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난 세르비아인이고 저쪽이 크로아티아면 자 세르비아를 대통령으로 뽑지 그래 크로아티아 대통령으로 뽑겠냐 이거예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세르비아 대통령이 유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르비아인이 되고 된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세르비아 중심의 정권이 들어선 건데 예를 들면은 세르비아
한테 우대하는 정책을 쓰겠냐, 크로아티아한테 보스니아를 우대하는 정책을 쓰겠냐, 또 세르비아 우대하는 정책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니까, 아니 뭐야, 니들만 해쳐먹고 우리는 찬밥시 되고 이따 할 거면은 우리 갈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니들이 왜 니들이 뭔데 갈라서 자고 거의 반역자들 해가지고 이게 내전으로 비화된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국가라는 게 뭐고 정치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시리아 경우에도 이 당시 내전 초기에 이 내전의 명분이 뭐였냐 이거예요. 이 반란군의 명분이 뭐였냐 이거예요. 당시 아사드는요, 시아파기라 하죠. 시아파 중에도 소수 종파예요. 말라이파라는 소수 종파로 전체 국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거의 75%가 되는 대다수 그 국민들은 수리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해? 이거는 억울하다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에는 다수가 정권을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수 위주로 하고 소수는 오히려 소외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경우를 통해서 지역 감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내전으로 이어졌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수가 집권한다는 거는 아이러니 그냥 보기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민주사회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도 아닌 민족별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분리동물을 하는 게 낫지. 그러면 내전밖에 할 게 없다. 차라리 말라피아가 소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리아가 정치가 생각보다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애초에 말라피아가 처음 아까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정권을 잡았지만 보니까 자기 소수 아닙니까? 그 어떻게 언젠가는 무너질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쳤냐면 그 아까 말한 75%인가에 가까운 수리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교를 다 자기 표를 끌어내서 우대 정책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특히 불합리하고 억울한 게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시리아는 자연스럽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다수의 그리고 이 당시 수리파들도 이 대표적으로 이 이집트 사례만 보여드리겠지만 이 수리파가 집권하면 애들이 그 정상적으로 이 나라 통치를 안 하고 온갖 폭력과 테러를 가하는 추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의 고투교도죠. 당시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것도 아랍범이라는 그 멍청한 행동 때문에 그런데 아랍범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거예요. 군사정부하던 이집트가. 근데 민주화되니까 누굴 뽑아? 그 무슬림 형제단은 사실상 테러 집단을 물론 아니라고 하는데 뭐 테러 집단이지 이 새끼들. 이 애들이 집권하자 제일 먼저 한 게면은 콥트교도라는 이집트 기독교인 상대 무차별 테러를 가해버린 거예요. 다 쫓아내려고. 그래서 막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외국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도 이 서구 열강이 이 뜬구름지 않는 헛소리하지만 민주화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수주파 탄압하고 소수민족 탄압이에요. 다수파가. 그게 내전으로 그냥 바로 비화된다고. 그래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 현재 뭐 독재자니 아사드가 독재자니 아사드 집안이 이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자니 뭐대 해도 차라리 이 다수를 이렇게 억누르고 다수한테 자연스럽게 압제당하고 탄압당할 소수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의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어느 정도 질서를 갖고 생각 있게 나라를 통치하는 거 그게 올바른 통치 방법이라 이거야. 최소한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 통치 방법이라 이거야. 무엇보다 더군다나 플러스 거기다가 내가 이 시리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현 시리아 대통령의 아사드 대통령은 원래 그 알라이파가 집권한 거 아버지가 쿠데타에서 집권한 거예요. 근데 원래 후계자는 자기 형이었는데 형이 사고로 죽고 동생은 원래 그 안과 의사 공부하고 있었어요. 안과 의사를 땄는지 모르겠죠. 뭐 그게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유럽인가 미국에서 안과 의사 공부하고 있었는데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다가 형이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그 개혁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이 자유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비밀 경찰도 많이 없애고, 물론 이제 예전 벌어지다 보니까 원상복귀 됐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나 누구, 아니, 내가 독재자라고 하고 이 나라가 문제 많다고. 근데 와서 나랑 한번 토론해 보자고. 그게 말이 되나. 한번, 와서, 실제로 막,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사드 정권 내가 왜 특히 그리스도로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아사드 정권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시리아에는 그리스도인이 사실상 없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말라이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종파를 다 허용을 하다 보니 다 막 자기 편으로 끌어다 보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한 게 기독교 이제 마음대로 믿어도 돼. 이제부터 앞으로 나 기독교인이라고 믿어도 되니까 그래요? 이제 나 원래 기독교인인데 숨기고 있었는데 나 이제 기독교인인 거 밝히겠었네. 한 사람을 처음에 얼마 안 되졌는데 전 국민의 10%가 기독교인이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아사드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고 이 기독교인 중에 고위 간부도 많아요. 장관급의 고위 간부도 많고 특히 대변인은 아예 기독교인을 서방 세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대변인급의 그 여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서구 열강, 그래서 내가 서구 열강이라고 한다. 이 쓰레기들이 일부러 이 모든 사실을 은폐시키고 아사드는 독재자, 아사드는 죽어야 돼, 아사드가 죽어야지 뭐 시리아의 평화하고 뭐 민주화가 생기고 이미 이거를 통해서 이미 유국뿐만 아니라 이집트 수많은 나라에서 보여준 모든 증거를 다 무시하고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고 아사드 척결에 얘네들이 올인하고 있다. 아사드가 무너지면 근데 이미 아사드가 무너지면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 시리아 내전이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시리아 내전에는 말도 안 되는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핵개방치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리 마치 집요하게 시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몰락시키는 추악한 시도가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IS예요. 참 IS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그 S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뭐예요? USA 할 때 그 S랑 같아요. 스테이트. 맞아. 그래서 원래는 이슬람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도 연합 국가,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사실 요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이슬람 스테이트 이렇게 딱 이름 붙인 거죠. 그러니까 딱 벌써 이름부터 이거 미국 놈들 미국물 먹고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사실은 IS인 거죠. 그 IS에 진짜 핵개방치가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뭔데요? IS가 절대 테러나 공격을 안 하는 두 개 나라가 있어요. 어디만 첫 번째가 미국, 그 다음이 이스라엘 공격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슬람 세계 가장 흉악하고 정신병자 같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슬람이 정통적으로 외치는 가장 흉악한 가장 증오하는 두 국가를 상대로 어떤 공격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IS의 정체가 뭐냐. 그런데 솔직히 이제는 거의 최근에 어떤 충격적인 뉴스와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IS의 실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지를 물리고 있으니까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용병을 받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측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측 용병으로 IS 대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동영상에 IS 패치를 단 우크라이나 용병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럼 IS라든지 알카이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미국에 송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버젓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나에?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라 애초에 이 뿌리 자체 애초에 9.16 사기라 이거예요. 사실 엄밀히 9.16 사기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애초에 빈라덴이 뭐 하던 사람이냐 이거예요. 애초에 빈라덴이 알카이다 만들었고 그 알카이다에서 IS가 나왔거든요. 근데 빈라덴이 애초에 뭐 하던 사람이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따져보라 이거예요. CIA 정식 요원이어서 사실은. 그래서 얘가 뭐 했습니까? CIA 정식 요원으로서 아프간 당시 침공을 했잖아요. 소련이. 아프간 침공한 소련을 상대로 게릴라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빈라덴이고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미국의 작전대로 거기서 사실상 대승을 거둔 미국의 영웅이라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좀 있다가 반미를 외치면서 왜 이 명분이 뭐냐면 왜 사우디의 미군이 주도하냐면서 반미를 외치면서 테러리스트 변신했다 이거예요. 과연 이게 과연 이 사람의 단순한 그 신념이냐?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결론은 뭐냐? 미국이 새로운 시기에 더러운 전쟁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뭐 간단히 설명했다. 냉전을 통해서 미국이 손해를 봤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익을 받죠.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았어요. 결국은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쉽게 말해서 미국 국제 리더의 지위를 공격받고 그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소련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아랍 테러리스트였고 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이념의 시대는 지나고 종교 간의 충돌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난 처음에 봤지만 웃긴다 이거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냐. 어? 어? 근데 9.11 그때 테러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놈들 보니까 이제 아주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네.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밑밥을 깐 거라 이거예요. 문명의 충돌 같은 거 막 써가지고 하면서 뭐 제3의 물결이니 문명의 충돌이니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놈들이 이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음모론의 핵심 이거니까 예. 엘리트들이 작당을 해서 사람들 바보로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패러다임에 세뇌시켜서 세상을 그걸 이용해서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한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 IS니 이 알카이다 이놈들의 무자비한 테러 이런 게 사실은 다 미 서방 세계의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쟁, 예, 비밀 전쟁의 일환이다. 그걸 위해서 서구 언론이 입만염에 거짓말 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핵개방칙한 더러운 이상한 뭐였더라 아까 말한 대로 앞뒤 안 맞는 날조를 막 해내네요. 예. 근데 이게 이 문제 뭐였지만 이 시리아가 왜 무너지지 않았냐면 아까 10%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네.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비 때마다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쓰레기 같은 이 오바마 사기꾼 이 미국판 타블로 대학 다니면서 대학 다녔다고 사기치다가 트럼프가 한 소리 했다고 그 억한 감정이 트럼프 논리대다가 트럼프 대통령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다 꺼지고 뭐봐 욕합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놀리지 않았어도 그 파티장에서 대통령 안 나왔을 텐데 힘든 게 왜 대통령 하겠냐. 핵심은 이 시리아 내전을 아까 말대로 이 IS 처음에는 이 자유 시리아 애들을 사주해가지고 대반을 일으켰는데 시리아 내전 어떻게 진행되냐면 처음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뭉치지 않은 거예요. 서로 애초에 얘네들은 명분은 민주하고 뭐 종교자유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완전 쓰레기들이 되다 보니까 서로 무려 500개로 갈려서 싸운 거예요. 서로 지들끼리. 예? 그리고 정상적인 애들도 없어요. 다 테러리스트예요.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얘네는 얼마 있다 거의 붕괴 직전에 몰려요. 이 반란 세력이. 그때 갑자기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이 IS가 이 시리아로 전쟁을 시작하는데 초반에 엄청나게 밀립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왜 밀렸냐? 그것도 웃겨요. 네. 처음에는 이라크에서 네. 이라크하고 동시에 발견인데 네. 이라크 정부군이 속도시 밀려서 자기 장비가 다 IS로 넘어갔죠. 네, 넘어가니까 그 장비를 들고 시리아 정부를 공격하니까 시리아군이 속도시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까 했지만은 이 IS가 하는 짓거리가 웃겨가지고 뭐 이상한 막 쓰레기 같은 구호를 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인류의 4대 악의 그러니 힘을 합쳐가지고 IS랑 전쟁을 선포해요. 어딘지 아십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 황당한 게 아니 이 시리아의 기독교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기독교하고 원수지간이었던 네 나라가 힘을 합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IS 격퇴를 당해요. 네. 예. 그리고 플러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게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게 이 시리아에 진짜 명장이 나타나요. 그 타이거 대령이라는 명장이 나타나는데 진짜 연전연승을 거듭하는 완전히 그냥 최고의 명장이 나타나가지고 아사드 반란 세력을 아사드를 대항한 반란 세력을 그냥 개박살내 놓는다 전부 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정도 궁지에 몰리니까 어떤 추악한 짓거리냐면 그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네. 요즘 무슨 뭐 하이마스 뭐죠? 그 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그런 게 아니라 시리아가 선을 넘었다. 이제 미국은 방관할 수 없다. 직접 침략해서 이라크나 아프간처럼 한 방에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그때 게임 체인저였어요. 네. 무슨 짓을까지 도끼스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리아에 도끼스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그 시리아가 도끼에서 터진 거 보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여기가 다마스커스에서 도끼스 테러가 발생인데 미쳤냐고 우리가 대통령궁이 코앞에 있는 데서 어떤 미친놈이 도끼스 테러를 하냐고 지들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근데 아니 미국은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아사드가 있다 쓰레기다 막 그렇게 하는데 미군 조선이 가더니 연구를 내고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과 올바른 신신한 사람이서 이거 미국제인데 이거 미국이 공급한 건데 그래가지고 거의 침략 직전에 이 침략 시도가 좌절이 돼버려요. 그렇죠. 아니 보고서를 그렇게 냈는데 이거 미국 미제야. 우리가 제공한 거야. 근데 잘 아다시피 IS의 사실상 그 최후가 뭔지는 아시죠? 아 어떻게 되죠? 아 무슨 얘기냐면 IS가 중동에서 발을 못 붙이자 동남아 이슬람으로 거점을 옮겨요. 그래가지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그 발흥을 하려는 하는 순간 그 지금 필리핀의 그 유명한 그 사람 네, 말라이 전투인가? 아니 말라이는 그쪽이고 무슨 섬인데? 네, 하여튼 그 아주 악명 높은 원래 게릴라 진동지역이었는데 이게 마오이스트가 점령한 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마오이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식 공산주의에 물든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물든 섬인데 아다시피 FA-50이 출격해서 정밀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정확하게 그 지도부만 있는 층만 딱 날려가지고 괴멸을 하죠. 심지어 첫 번째 출격 때 완전 다 병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폭격에 다 해가지고. 그래서 IS의 최후는 그거였다. 원래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가지고 동남아 이슬람 국가에서 거점을 옮겨가지고 자 필리핀이라든가 저기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좀 그나마 좀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그만 날아가 버린 그런 사태가 발생하죠. 그죠. 하여튼 이게 근데 왜 시리아에서 결국은 이게 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보고받냐면 나는 왜 아무리 간단해요. 아니 10%가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사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IS 이 쓰레기들이 미국이 사주를 받아서 이 아사드 정권을 싸우면서 무수한 기독교인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이. 그리고 아사드 정부군이 이 그리스도인을 구하기 위해서 무수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솔직히 러시아도 지금 아십니까? 러시아 지금 정교 회원이 러시아 전체 국민 70%라는 겁니다. 대략 계산이니까 1억 명이 넘는 거예요. 이 러시아에. 이번에 솔직히 왜 러시아가 계속 연전전승을 거두고 있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위기에서 벗어나느냐 러시아에도 기독교인만 하나씩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어렵다지만 중국이 그래도 버티는 첫 번째가 뭡니까? 중국도 지금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왜 이상하리 많지 기독교인 많은 특히 기독교 핵심 국가들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지금 이런 따지면은 애초에 이제 러시아도 대놓고 말하는 게 우리를 왜 적대시하냐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 거다 이놈들이 왜냐 서구 열강과 미국은 이미 기독교를 버리고 이 무신론 특히 그 무슨 이제 사타니즘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뭐 동성연애니 뭐 페미니즘이니 이런데 현혹돼가지고 이런 걸 막 전파하고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설치하겠다. 근데 정치적 올바름이 사실 다른 일이 뭐냐면 나치즘이라게 나치즘. 아니 솔직히 히틀러가 유대인을 왜 학살했으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정치적으로 올바름 따지려고 하면 유대인 학살밖에 없어요. 홀로코스트밖에 없어요. 다분히. 실제로 계속되는 학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결국은 이 시리아 내전이 어떤 황당한 또 역할을 애초에 초반에 푸틴이 자기 그 욕심 때문에 오판하는 바람에 너무 급하게 전쟁을 해버렸잖아요. 시기에 안 맞게. 심지어 라스푸티아가 코앞인데 전쟁하는 바보짓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밀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잡은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아예 시리아 내전이에요.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 지휘관들 특징이 하나같이 다 시리아 내전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전략 전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전술이라든지 참호전이라든지 돌격전술 이거 전부 다 시리아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올바른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올바른 의로는 행동하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리아 내전에서 주신 거죠. 참고로 최근에 제가 이 시리아 내전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왜 시리아 내전이 있는지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뭔데요? 그거 사실 그냥 시간 얼마나 가도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재미난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러시아산 가스랑 석유 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끈다고 말로만 하지 제대로 못 끊고 있잖아요.
왜냐면 러시아산 석유는 파이프로 보내는 거고, 이 뭐냐 다른 석유는 다 배로 실러야 되는데 네.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드스트림 파괴도 사실은 다 그 연관인데 그것도 그까지 얘기 시간이니까 미국이 했다는 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자가 탐사보도를 해가지고 다 하는데 반박을 못하는 거 미국 정부에서 다른 경우에 쓰면 뭐 미쳤냐 뭐 그렇게 할 텐데 그것도 못해 그냥 반박도 못하고 있어. 다 그 러시아산 석유를 끊어가지고 러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 수작질인데 그 미국이 요즘 그 셰일가스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의 셰일가스가 어느 정도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유 생산국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가 예.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그 석유 그 네, 생산량급의 못지않게. 예 그것도 셰일도 아니고 원유가 나오는 지역이 요즘 새로 발견됐어요. 네. 최근에 어떻게 어떤가요? 몇 년 전에 네.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어. 찾아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양의 네.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근데 왜 그게 거의 10년도 더 전에 찾아냈는데 지금까지 안 팔고 있냐 이거예요. 네. 팔 데가 없어요. 네. 왜? 주변은 다 사면서 플러스 원수지가니까 네. 안 사주고. 파이프를 놓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유럽은 왜 하냐? 유럽은 이미 러시아에서 네. 가스를 관을 박았는데 네. 지들이 배로 아무리 열심히 나오자 단가가 안 맞아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끊으면서 석유값이 오르니까 배를 지금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해주면 그 터키가 나토 국가니까 네. 사실 이 이스라엘이 터키까지 관만 박으면은 러시아급으로 싸게 팔 수가 있고 러시아 석유를 완전히 대체하고 완전히 돈방석이 앉는 거예요. 유럽 전체 석유를 사실상 이 정치력이나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방에 모든 중동 석유 다 터치시키고 이 이스라엘 석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터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뭐뭐뭐가 있나요? 딱 한 개만 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 나라가 시리아인 거예요. 오. 시리아 내전이 언제 터졌나 봤더니 2011년인가가 이 이스라엘 석유가 발견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터진 거예요. 바로 터졌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 내전 왜 터졌나를 몰라고 왜 집요하게 이렇게 시리아를 박살내려고 날치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초부터 그때부터 러시아 선수를 다 끊어버리고 중동 석유 같은 거고 자기가 모든 유럽 관련 에너지를 다 독식하려고 했던 거구나 잊어보니까.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유럽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데요. 예. 왜 러시아를 유럽이 못 쳐내냐면 겨울에 남방을 대부분 러시아 가스에 그렇죠. 의존하는데 예. 만약에 그걸 이스라엘로 대체하면 그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이 대체하는 효과가 있겠죠. 참고로 이게 단순한 그 상상이 아니라 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보면은 고가마구의 전쟁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까 중동 산유국들 대다수의 중동 산유국들하고 독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내용이 예언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쳐들어와? 왜 쳐들어와? 뭐 이스라엘에 뭐 자원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만약 이게 실현되면 아까 말했죠 이게 실현되면 유럽에다가 에너지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싹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실현이 되는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있었고 이 석유를 유럽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유럽은 독점적으로 다른 석유 다 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석유만 받을 거고 앞으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유럽에다 석유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 이란, 사우디, 러시아 왜 독일은 거기 왜 포함되냐면 독일이 러시아에서 노스트림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중간상을 자기가 자처리하고 있었거든요. 플러스 터키까지. 터키도 지금 러시아산 석유 그 기지로 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중동 산유국하고 러시아, 독일이 굶어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예, 치러가지고 독점을 뺐을. 이게 이 성경에 이미 그게 예언돼 있었고 그 성경의 예언의 과정 중에서 이 시리아 내전이 터진 거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내전의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인하고 미국하고 다 짜고서 뭐 이런 난리가 났던 거예요 처음부터. 어쨌든 우리 그 음모론 관련해 권위자이신 미스터 정희님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